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지금 다 양대 시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 코스피는 플러스 0.6%, 6% 올랐다가 코스닥은 어제부터 마이너스인데요. 시장이 지금 관망을 되고 있죠. 이 관망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하고 좀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섹터랑, 그 다음에 뭐 탑픽주 같은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최근에 어제부터 2차전지 종목들이 좀 강한데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기술적인 지표상이나 여러 가지 보고, 2차전지가 대바닥이 형성이 시작됐다. 이렇게 주제로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경기가 지금 둔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침체인지 뭐 아니면 연착륙이 될지 그 변곡점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 어제 고용 지표, 고용 둔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가 이제 수정을 했는데요. 지금 정도의 수정은 1년치로 수정합니다. 작년도 23년도 3월부터 24년도 3월까지 1년치를 이제 전체 고용 비농업 고용자 수가 이제 290만 건으로 이제 돼 있었는데 이것을 한 81만 8천 건 정도로 감소로 수정해 놨습니다. 뭐 확정치는 아니지만 수정해 놨다는 것은 뭐 지금 미국의 투자은행에서 어떤 데는 100만 건 정도 줄을 수정을 할 거다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40만 건 이랬는데 많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고용이 미국의 비농업자의 고용이 줄어들고 특히 고용이 급격히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둔화되고 빠르게 안 좋아지면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진 거죠. 비농업 고용자 수가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실업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지난번 실업률이 그게 높아지고 침체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주식이 한번 갑자기 또 빠지기도 하고 수급적인 요인도 있었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좀 더 이어진다면 이제 추세적으로 고용 지표가 나빠지고 실업률도 추세로 높아지면 전체적인 시장은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위로. 그러면 악재로 이 경기에 대한 침체 둔화 우려가 가끔씩 악재로 작용되는 그런 시장이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또 반등해주고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비농업 고용자 수 이렇게 봤을 때 제조업도 한 11.5만 건 줄었는데요. 뭐 레저나 숙객업소 이렇게 15만 건 줄고 그다음에 전문직은 비즈니스 쪽이 35만 건이 전문점이나 뭐 전문점 비즈니스 쪽이 많이 줄었고 제조업도 좀 줄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둔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우려를 지금 갖고 있고 특히 2009년도 이후부터 수정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 얘기는 2009년도 수정폭이 컸다는 과거에 2019년도까지 우리가 글로벌이 경기가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19년까지 고착화 국면에 있어서 제가 한 18년 정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강연이나 이런 데서 2020년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는 40년 동안 하향 추세로 갈 거다. 과거처럼 지금까지 1920년도 성장했지만 그게 저성장 고착이 쉽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2019년도 코로나가 연말에 19년 연말 2020 코로나가 세상에 예측도 못했던 코로나가 19가 심각히 진행되면서 글로벌적으로 사상 유례 없이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그 돈의 힘으로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돈의 힘으로 모든 자산 가치를 부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뭐 다시 확산된다 하지만 과거처럼 안 될 걸 보이고 뭐 이미 치료제도 있고 하니까 문제 없어. 뭐 감기약정도 처방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다시 코로나 전후로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 즉 정상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큰 흐름을 보고 이렇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투자라는 건 생각보다 쉬운데 바로 그런 큰 흐름을 보고 하면 문제가 되진 않아요. 맞춰요. 주로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1년, 뭐, 몇 개월, 이렇게는 못 맞추지만, 뭐, 10년 안에 어떤 세상이 올지 어떻게 거의 다 맞춥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정도 들고 가면서 장기 투자를 저는 성향인데 투자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간다면, 코로나 전후로, 경기 침체는 불 보듯이 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경기 제가 이제 기간에 있을 때 3년 동안 신입사원에서 3년 동안 경제연구소 박사들하고 더 내면서 밥 먹고 달고 연구하고 하면서 글로벌 경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경기, 환율, 주가 전망 이런 거 3년 동안 그것만 했었습니다. 투자 전략 짜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쪽 이 전망은 좀 길게 좀 자신이 있는데 그래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 저 경기가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뭐 연준에서도 쉽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투자라는 건 생각보다 쉽거든요. 큰 흐름을 보고 그에 관련된 걸 내가 구체적으로 맞출 수 있다면 그렇게 가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짧게 해도 되지만 내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면 가장 확실한 데만 투자하면 돼. 개인 투자자는. 뭐 기관들이라든지 펀드 운영하든지 뭐 장기 펀드 운영하든지 어떤 그런 펀드 매니저들은 다양한 섹터를 이렇게 골고루 넣는 게 분산 투자해야만 리스크를 해지가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리스크 해지하는데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책임으로 결국 내 손으로 사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판단해 사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 한 종목 사든 100종목 사든 상관없이 큰 흐름을 보고 내가 확실한 걸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집중적으로 골라서 하는 게 가장 사실은 안전합니다. 분산 투자라는 것은 개인 투자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리스크가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분산 투자 전략을 잘 모르는 상태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럼 경기가 글로벌이 안 좋아지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경기 관련된 주식을 줄여야 되는 거죠. 내 포트에서. 아니면 관련된 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경기에 가장 빠르게 작용되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난번에 이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면 이미 7월 11일 날 장이 폭락하기 전에 8월 5일 대폭락하기 전 이미 추세가 여기서 꺾였습니다. 여기 급락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반도체가 제가 안 간다 계속 말씀드린 7월 17일부터 이미 저도 마찬가지지만 엔비디아는 이미 6월 하순부터 7월에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은 거의 익절을 절반 이상 다 해버렸습니다. 장기 투자 포트도 익절하고 그 얘기는 다 나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알 수가 있죠. 금리 인상을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안 좋아하는 거 방어하기 위해서 안 좋아질 걸 예상되니까 그래서 미국의 연준에서도 하반기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잖아요. 하향 안정 조정했습니다. 그 얘기는 안 좋아지고 그럼 반도체는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럼 반도체 주식은 지금은 보유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도 반도체가 많이 빠졌다. 그러면서 사신 분들은 저는 할 필요가 없다. 현물은 반도체를 지금 살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반도체는 올라가면 반등을 팔아야 된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반도체가 조정받으면 그 다음에 조정받은 파트가 있으면 중기계들입니다. 전력주뿐만 아니라 기계주, 조선주부터 이런 게 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조정되는 게 은행주까지 조정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국내 시장 오늘 딱 보니까 오늘 현대미포조선 6%, 한국조선해양 5% 이렇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조선, 조선주가 지금 가장 안전한 게 최근 들어서 막 장이 폭락을 이렇게 했을 때 조선주가 실적이 나오고 앞으로 내년도 실적이 문제 없으니까 조선주가 가장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조선주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가 나빠지면 조선도 나빠지니 수주를 발주를 안 하는 거죠. 적게 하는 거죠. 이미 조선주도 저기 보시면 현대중공업 보면 이게 목표가가 같기 때문에 2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주식도 결국은 바닥 대비해서 100% 올라갔죠. 기본적으로 시작가가 20만 2천 원이니까 23년도 11월 파동의 시작가는 그러니까 100% 갔죠. 그러면 이 고성장을 못하는 산업이라 이런 것은 잠깐 나빴다가 좋아지는 것은 한 100%나 많이 가야 3배밖에 못 가요.
막 10배가 이런 주식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미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달 월봉 이렇게 되면 이제는 조선주도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한 이제 큰 손들이 대다수 외국인과 기관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면 공매도 한 걸 이익 실현을 위해서 쇼커블이나 아니면 이익 실현을 위해서 아니면 환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조차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걸 받아줄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반등을 노리고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관심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자, 또 오늘 중요한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시사에도 신문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으로 IT 빼면 생산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IT 빼면 반도체를 수출 이런 거 빼면 생산이 뒷걸음질다. 생산이 뒷걸음치면 우리가 국내 GDP가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주 중요한 게 산업용 전력, 전기 소비, 산업용 전기 소비는 경기가 좋으면 산업용 공장이 잘 돌아가니까 전기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산업용 전력 사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월 달에 산업용 전력이 25,000기가와트시였는데 지금 6월 달에 23,000기가와트시로 줄었습니다. 거의 7, 8% 줄은 거죠. 그러면 산업용 전기가 준다는 것은 공장 덜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심각한 거죠. 그런데도 투자자들은 경기 관련 민감주나 그 주식을 사가지고 많이 올라오는데 더 갈 거라고 아니면 많이 빠졌다고 산다든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잠깐은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초보자들은 한번 물리면 손절 안 하게 되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의 제조업은 부활하고 있고 미국 AI 혁명 시대에서 노주자가 됐고 글로벌은 경기가 침체가 계속 들어가고 둔화가 된다. 그러면 투자할 곳은 미국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관련된 주식이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장기 투자의 개념이에요. 단기 매매 이것도 해도 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고. 자, 먼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제 업종 지수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저항선이 일봉상으로도 높은 120일 기준입니다. 거래 120 기준으로 하면 6개월 정도로 보면 2,700부터 시작해서 2,750 정도까지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매물대가 있다는 것은 저항선으로 강력히 돌파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스토캐스틱이 고점이 낮아지고 데드크로스가 2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등하더라도 데드크로스 나온 마지막 매도 구간인데 근데 아직은 위로 가려면 거래가 지금 적은 상태에서 위로 가려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금리 인하폭을 0.5%포인트가 0.25를 하던 다시 경기가 좀 좋아진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조정이 계속 좀 박스권 조정 이어질 거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종목마다 좀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또한 뭐 미국에서도 지금 대선 이슈가 가장 큰데요. 지금 케네디 쪽은 하차하면 케네디가 중도 하차하면 트럼프 지지한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또 도박사의 도박꾼들은 이제 해리스보다 트럼프 당선 확률이 전부 더 높아졌어요. 1%포인트로. 그만큼 미국의 대선도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가 나올 정도까지 되지 않았나. 물론 저는 이제 거의 90% 확률로 해리스가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지만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전체적으로 가봐야 되는 거죠. 여론조사는 표준편 짠이 있을 때는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쉽지 않은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번 장에서 보면 지금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하고 지금 하이닉스가 안 좋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들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좋고요. 그리고 오늘의 섹터 정도는 지금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이제 다시 마이너스 돌아섰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는 플러스였는데 이건 잭슨홀 미팅에 이제 관망세가 있는데 지금 섹터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지금 큰 쪽은 지금 리튬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리튬 포스나 리튬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급등했다가 지금 13%인데 아까
지수가 지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 종목 보면, 그러면 한 27% 오늘, 27% 갔다가 지금 좀 등락이 심하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오늘 좀 강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제부터 강했는데, 2차 전지를 보면, LG화학이 또 급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포스코 부채, 포스코도 리튬 관련된 주식, 관련된 해는 회사들, LG화학,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리튬 관련 포스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기술적인 급등을 좀 하고, 급등보다는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업체, 어제부터 LG 엔솔이 아주 셉니다. LG 에너솔루션 때문에 분위기를 반전시켰죠. 요즘 뭐 나올 악재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불나고 지금 전기차 공포죠. 갖고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저도 전기차를 타고 다니지만 저는 그런 걱정 안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시선도 따갑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안 좋을 때는 전부 다 악재. 제가 원래 작년 4월달에 포스코 부채 40만 원대 팔면서 6월 달까지 앞으로 하반기부터 적자도 나올 수 있고 양극재보다 악재가 거듭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작년 이런 거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가 그 다음부터 악재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재가 이렇게 터지고 있죠. 그러면 이게 과연 그럴까? 저는 당연히 이것은 극복하는 사항이다. 화재 거는. 왜냐하면 특히 그 극복은 우리나라 배터리 세계에서는 세계가 재벌이잖아요. 재벌이 가장 중요한, 대기업이 가장 중요한 게 투자 포인트가, 투자할 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투자자들은. 재벌은 역경이 와도 자금력, 그 다음 직원의 능력, 임직원 능력, 자금력, 창의력, 이런 걸로 다 극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쟁에서 계속 이겨왔잖아요. 제 이 이야기를 2016년도, 17년도 계속 했거든요. 우리나라 세대 3대 재벌이 배터리 세를 업체를 하고 우리나라 소재가 다 하기 때문에 그 밸류 체인들은 중국은 뭐 그렇다. 중국 세계 1등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 역경을 다 극복한다. 뭐 전고체 같은 것도 다 극복한다. 그러면 전고체 뭐 기술력도 그런 거 한계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벌이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조선도 일본 이겼고요. 화학도 다 이겼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일본 이겼고요. 이제 2차 전지가 뭐 여러 중국 있지만 결국은 기술력도 뭐 전고체도 가고 다 해서 2차 전지 쪽은 결국 우리나라 재벌이 해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포스코그룹 이제 리튬 관련된 좀 싼 편이고, 그 다음에 LG화학도 삼성에서 괜찮은 편인데요. 최근에 전고체가 좋다가 전고체 많이 올라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 그렇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2차 전지를 작년부터 양극재를 갖고 있었으면 1년 내도록 빠졌기 때문에, 그전 21년도 원극재들은 1년 내도록 빠지고 1년 동안 박스권, 올해 지금 작년 말고 좀 올라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과정을 따라가는 거죠. 왜냐면 업황이 개선이, 지금 업황이 침체가 되고 있어서 유럽은 역성장이고요. 미국도 뭐 대선 결과를 좀 봐야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차 포비아 공포에 들어가 있지. 그러면 당연히 실적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실적 뚜껑 열 때마다 안 좋습니다. 예상보다 안 좋아요. 그러면 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희망을 갖고 있다. 이제는 자포자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유한 사람이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앞으로 몇 개월 왔다 갔다 박스권 있다 내일 본전까지 안 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한번 장이 급락할 때 얼마 전처럼이나, 안 그러면 그때 손절을 한다든지 투매를 하게 되면 공포가 와서 완전 바닥인 거죠. 근데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9월달에 9월 하순 금리 인하를 하면 최대 수혜가 이 빚이 많은 2차 전지 쪽 공장을 짓고 있는 거고요. 낙폭과대인 상태고 하기 때문에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대바닥 징후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서 대바닥이 왔다 이걸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정확히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가 자포자기한 상태의 심리와 바닥이 어떻게 대바닥이 형성되는데, 대바닥이 형성될 때 그때 사놓고 기다리면 대다수 두세 배는 납니다. 주식 거를 때가 제일 쉬운 거거든요.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보시면 과거에 월봉이네요.
월봉 2000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 적자가 나고요. 배터리 불나서 삼성에도 못 들어가고 휴대폰 배터리 그러면서 적자가 수천원 하면서 이렇게 형성됐을 때 2016년도 여기서 구간에서는 소재주는 몇 배씩 올라갔습니다. 2015년부터 16년도 초반까지 몇 배 올라갔는데 이 SDI는 못 갔습니다. 근데 소형전지 하죠. 대형전지로 뭐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실적은 안 나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주식이 적자가 막 나고 하니까 이 대형주 16년도도 적자이니까 17년도 전에 트럼프도 당선되고 16년도 11월 달에 그러고 나서니까 여기서 보면 끊임없이 급락을 한번 하고 수렴하고 급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자포자기 상태 거래도 없는 상태에서 주식이 흘러내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급반전을 해줬죠. 급반전을 해주면서 이거 돌파를 끝없이 하고 마지막 한 번에 일주일만 매수 기회를 주고 계속 갔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도 계속 좋다고 그랬는데 보시면 요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대바닥은 항상 일봉상으로 보면 주봉이 이제 62평선 저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지만 일봉상으로 보면 이 LG엔솔은 이미 일봉으로는 대바닥이 형성되고 거의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22평선 갔다가 조정받고 20이 날려 급등하고 거래가 실려있죠. 그리고 여기 거래 실리는 거 위에 왔고 그러면 논리목 주더라도 이 주식은 거의 바닥이고요. 그래서 지금 SDI도 이제 임박해 있는데요. 22평선 가서 좀 더 올라갔다 논리목 주고 하더라도 다시 22 두 번째 하면 그때부터 바닥입니다. 왜냐하면 월봉상으로 이미 심체가 3번에 와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업황 악재 이런 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월봉으로 세 번째 오면 완전히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대박 형성되고 그 다음에 남은 경기가 있는데 AI 혁명 관련된 시대의 사이클은 AI 반도체 서버 구축할 때는 엔비디아 이런 게 좋잖아요. 지금 그런 게 조정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실제로 이용해서 매출을 일으킬 때 소프트웨어는 서비스 회사가 좋습니다. 그러면 메타 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 좋은 우리나라 루닛이 좋다. 그래서 루닛은 실제로 오늘 뭐 호재도 있지만 루닛은 이제 적자 기업입니다. 많이 사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저는 AI 관련된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적자인데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1급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한마디는 주식 투자 돈 벌기 가장 쉽다. 대바닥 형성된 고성장 주식을 사모기만 해도 몇 배는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